네, 안녕하세요. 제 92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재는 532페이지 들어가 주시고요. 회사 코드는 92회 기출문제 923번에 호수 패션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부터 조금 보고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근데 수익과 비용 중에서 일단 1번에 관련 수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비용은 즉시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해당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비용으로 배분하는 경우는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일 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감가상각비. 기계가 취득을 했는데 그 기계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를 비용으로 배분하려면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그 방법이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게 있는 거죠.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인 배분을 합니까? 바로 수익에 대응시켜서 비용 처리하면 되죠. 그 대표적인 비용이 매출원가였던 거고, 매출원가는 이렇게 체계적인 방법 이런 거 없잖아요. 판매된 거 비용 처리하는 거죠. 잘못됐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수익은 특정 회계기간 중에 경제적인 효익이 증가된 거죠. 현금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증가를 가져와요. 단 지분 참여자,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출연한 건 제외하죠. 자산의 증가가 자본의 증가도 있잖아. 자본의 증가로 일어난 증가분은 수익으로 볼 수 없죠. 그건 자본 증가인 거죠. 이건 당연히 맞고요. 수익이 자산이 들어오거나 부채가 감소되죠. 부채가 감소되면 그만큼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수익이라는 게 뭐고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니까 수익에 해당하는 거래들이, 수익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맞는 설명이네요. 답은 잘못된 것으로 1번 구분해 보시고, 자, 2번에 단기 시세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된 세무의 주식이래요.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이걸 의미하네요. 2020년도에 취득해서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회사가 2021년도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될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은 얼마입니까? 각각 구하는 거예요. 각각. 자, 2020년도 기말에 1000주를 한 주당 5,000원에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21년도, 그 다음 연도죠. 10월에 이 중에 500주를 4,900에 처분했대요. 그럼 한 주당 100원씩 손해본 거죠. 500주를. 500주 한 주당 우리 손해보고 이제 처분한 거죠. 그러면 5만원은 처분 손실이었겠네요. 그럼 기말에 몇 주 있습니까? 500주 팔았으니까 500주 갖고 있죠. 근데 그 500주는 주당 5,100원이래요. 전년도 기말에 얼마로 평가했는데요? 5,000원. 5,000원이 5,100원이 됐대요. 그러면 500주는 기말에 한 주당 100원씩 증가했네요. 5만원 증가했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처분 손실이고요. 얘는 평가 이익이지요. 근데 둘 다 당해 연도에 손익에 들어가는 애들이지요. 그러면 5만원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5만원 평가 이익, 얘도 단기 손익에 들어가는 영업의 수익. 그러면 정답은 2번에 4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도 분계를 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내는 방식이죠.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이어야 돼. 다 필요 없어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그건 재고자산인 거야. 너 가지고 있니? 쓰려고 그러니? 네가 사용할 거니? 장기 시세가 목적이니? 사옥으로 쓰려고 그러니? 그런 건 전부 다 재고자산이 될 수 없죠.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주식이든, 그리고 그게 또 아니면 뭐 땅이든 건물이든 아니면 예쁜 옷이든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그게 모든 재고자산. 네 번째,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무엇입니까?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라면 다 취득원가가 돼요. 구입가격 당연하고요. 운송할 때 들어가는 거, 이게 무거우니까 이제 운송비가 들어간 거야. 자, 설치하거나 시운전비도 들어가죠. 기계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 얼마 정도의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외부에서 누군가를 초빙해서 교육했대. 이건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수적인 그 외의 비용이죠. 그럼 여러분 100만 원을 포함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죠. 사용을 하는 거지 취득이 아니잖아. 그치? 취득과 관련된 것만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250인가요? 답은 3번 이렇게 되면 되고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무제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본 변동표, 네 번째 현금 흐름표, 다섯 번째 주석. 시산표는 재무제표는 아니고 재무제표를 만들 때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지. 그런 기능을 하는 양식에 불과하지. 이게 재무제표라고 불리울 수는 없는 거죠. 답은 4번이고요. 재무제표에서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은 이걸 만약에 난 헷갈리네, 이거 뭔지 모르겠네, 그러면 잠깐 이거는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선택인데요. 유형자산 중에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 옆에 써 있잖아. 차감이라고. 다 차감 계정이잖아. 유형자산을 차감한다. 그럼 얘만 그럽니까? 대손충당금도 차감하죠. 대손충당금도 차감 계정이죠. 그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에 있는 거죠. 근데 재고자산 평가에 해당하는 충당금은 여러분 교재에 프로그램에 가보면은 없어. 없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개정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이거 재고자산 평가충당금도 재고자산을 차감하죠. 이렇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차감 계정을 설명을 좀 해드린 적이 있었죠. 차감한다, 차감한다, 차감한다. 근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이 자체가 나중에 직원들이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어떤 의무 성격의 부채인 거죠. 충당해둔 부채. 이거는 그 자체가 부채인 거야. 그래서 대손 충당 부채라고 안 하는 거야. 충당금, 평가 충당금. 얘는 감가상각 누적액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유일하게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부채 계정이 되는 거죠. 답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프로그램 열어서 보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대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조금 한 문제라도 좀 얻어갈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7번에 사채를 발행했을 때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이랬네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 할인 발행의 경우는 사채 이자는 매년 감소한다. 이게 틀렸네요. 할인 발행은 처음에 낮게 발행되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9만 원에 발행됐다가 10만 원에 갚는 거죠. 만기 때. 이렇게 해서 낮게 발행하는 거죠. 매년 이자는 점차 증가하는 게 기본인 거야. 그게 현재 상환해야 될 가액의 1년치 이자가 마지막 연도에 갚아야 될 금액의 이자 계산하고 같은 금액일 수가 없잖아. 그렇게 반영하는 걸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이라고 부르는데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할증 발행은 액면가액에서 부과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그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할증 발행 자금은 가산 계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우리 비유동 부채 중에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사채를 차감하지만 여기 할증 발행 자금은 증가되죠. 그게 가산한다, 부과한다 라고 하는 형식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 할증 발행이었을 때 금액은 어떻게 되고 할인 발행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상각액은 할증 발행과 할인 발행이 이르는 두 개 다 매년 상각해야 될 금액은 둘 다 증가해요. 둘 다 증가하는데 할인 발행의 경우는 그 증가된 것만큼 이자도 증가하고 할증은 더 많이 받아놨다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감소하는 거죠. 두 가지의 특징을 잘 구분하시고 요 정도 부분이 좀 사채를 회계 처리하는 학습을 하실 때 그걸 뭐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회계 1급에서 하진 않고 기본적인 사대변을 분류하는 정도가 나오고 객관식에서 조금 어렵게 내고 싶을 때 이런 게 하나가 추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 안에 사채 표를 보고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로 우리가 구분해 놓으시면 조금 편하고요.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서 한번 정리만 해드리면은 사채는 매년 할인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두 가지 방법에 상각이 매년 증가해요. 얘도 똑같아요. 상각액은 매년 증가해요. 대신 뭐가 달라지냐면 이자 비용 인식액이 할인 발행 자금은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하는데 할증 발행일 때만 이자 비용이 매년 감소해요. 이게 차이야. 할증 발행일 때만 매년 이자 비용이 감소해.
이렇게 작아지니까 할인은 여기서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이자 비용 자체 인식액이 달라지는데 왜 달라지냐면 얘가 증가돼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할인과 할증은 상가격이든 이자 비용이든 다 증가하는데 할증인 경우만 이자 비용이 매년 감소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으시면 조금 더 외우시기는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감가상각 하는 문제네요. 여러분 요거는 회계 처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9번 문제